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스팟,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정말 이 정치 현안부터 민생 문제까지 모든 이슈를 다 정리해 주시는 분을 만나 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휴먼, 예, 안진걸입니다. 네. 정말 잘 모르시는 제 마스크. 좀 21세기 네네. 조선의열단. 아, 그러니까 우리 홍범도 장군이나 네. 김원봉 선생님 같은 분들의 정신을 21세기도 잇고 있는 NGO가 있습니다. 21세기 조선의열단. 예. 언론개혁, 사회개혁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거기서 나온 거기서 마스크. 멋있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마저도 제대로 구별을 하지 못하고 네. 이한 열사 부마항쟁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휩싸여 있는 그 후보에게 이 마스크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라고. 정말 예. 마스크 선물해야겠네요. 저는 모든 걸 선의를 하기 때문에 네. 설마 몰랐을 것이냐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만 많은 네. 분들이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지만 설마 몰랐겠느냐. 네. 하지만 참으로 무례하구나 생각. 음, 알았다 하더라도 네. 아니 윤봉길 의사에게 한 잔 올린다고 그 추모와 존경의 잔 올린다면 그랬었는데 사진을 최소한의 성의로 네. 사진도 윤봉길 의사 영정을 걸어놔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처신이거든요.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유준석 대표가 네. 손을 보고 손톱 장난질을 하던 네. 거랑 비슷한 거죠. 할 수 있죠. 음, 할 수 있어. 무조건 나쁘게만 우리가 뭐라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죠. 네. 가끔 정말 우리도 수업 시간에 딴청 피워본 적 있고 중요한 시간에 갑자기 졸음이 와서 머리를 굽어겨 본 적도 있고 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음, 하지만 평상시에 매우 가볍고 네. 매우 역사를 우리나라의 그런 민주화 운동과 민중들의 투쟁과 그 숨가쁘고 피눈물 나는 노동 역사를 네. 아주 짓밟고 우습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음. 사람 더 열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역사와 민중과 민족과 민주에 대해서 네. 진중한 처신을 했다면 올바른 아. 처신했다면 그런 오해도 받지 않겠죠. 그런 지적도 받지 않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선의열단 마스크. 어떤 분들은 무섭다. 무섭다고요? 까만색에 네. 여기 우리 그 열사들의 옛날에 단지가 여기 새겨져 있잖아요. 네. 무섭다. 무섭다. 네. 근데 생각보다 멋있는데요? 근데 탄소 중립을 탄소 중심이라고 네. 다니고 예, 다리 예. 짝짝짝짝 벌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 좀 이어서 그럼 정치 얘기 좀 더 해보면 오늘 할 관련된 얘기 얘기. 매우 네. 많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이죠. 이게 H대학이 뭐냐? 자, 우리 오마이뉴스의 특종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맥도날드 불매 운동도 지금 계속 하고 왔죠. 네. 지금 제가 매주 지금 3주째 연속 맥도날드 본사 항의 방문, 맥도날드 지점 네. 1인 시위를 했어요. 네, 갖고 다녀 막 시내에서도 혼자서 막 미친놈처럼 그리고 막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지금 또 불 붙었어요. 수성이 KTX하고 철도 통화. 네. 10%나 20% 요금 할인도 하고 안전도 제하고 지금 청와대 청원만 그 6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20만 명 넘게 해주세요. 좀 이따 잠깐 이야기 또 드릴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요. 네. 그러나 윤석열 이야기는 안 할 수. 근데 지금 오마이뉴스가 너무 잘해줬어요. 네. 정말 우리 윤근혁 기자님은 교육 전문 기자님인데 그렇죠. 이 부분 역시 집요하게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님과 함께 네. 작업을 잘 해주셨는데 하고 있습니다. 자, 강사 경력 20년 누굽니까? 네. 안진걸입니다. 제가 시간 강사만 20년 가까이 그렇군요.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성공에 대해서 정식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와우. 지금 김건희 씨 그 허위 증명에도 보면 허위 경력 증명 제출에도 보면 네. 2004년이나 나오잖아요. 네. 당시만 해도 서로 믿는 분위기여서 강의 증명서, 재직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 강의 경력 증명서 이런 것까지 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요즘 다 그거 제출해야 돼요. 강의를 하려면요. 그걸 김건희 씨, 윤석열 씨의 지금 와이프 영부인을 꿈꾸는 그분이 당시에 그 경력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뢰잖아요. 신뢰. 설마 대학 강사가 교수가
저번 학교 이번 학교 두 군데를 다 속이는 거거든요. 학생 학부모를 다 기만하는 거거든요. 네. 속이려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저도 성공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음. 제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있고 경희대 NGO대원을 공부한 걸 알고 네.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어. 증명서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음. 왜냐하면 뻔히 아니까 아닌 분위기도 했지만 저 사람 네. 참여연대 다닌 사람 경희대 NGO대원 다닌 사람이랑 알아서도 있지만 예. 신뢰해 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그걸 정확하게 노렸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음. 근데 본인은 이제 와서 한림정보대학에서 강의했다라고 음. 경력서를 냈는데 강의 경력은 2006년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04년도 서일대학교 강사에 응모하면서 거기에다가는 한림대학교라고 썼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강의 네. 경력을. 근데 이것은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닙니다. 치고, 또 뭐 오마이뉴스한테 오해했다 사과해라고 그러는데 적반하 중장의 적반하장입니다. 윤석열 씨하고 윤석열 캠퍼는요. 요거 강의해본 사람들한테는 네. 그냥 이건 99%가 아니야. 어. 100% 사기입니다. 업무 방해고요. 그래요. 속여서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속인? 자, 왜 그럼 강의 경력을 네, 물어볼까요? 그 사람의 활동 경력, 강의 경력 왜 물어볼까요? 음.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에 대해서 저한테도 물어봤고 네, 서울대 네, 물어봤잖아요. 네.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강의할 자격이나 경력이 그다음에 우리 성공에 대나 쟤는 성공에 대해서 그 사람 서울대 했으니까 네. 우리 서울대 학우들이나 성공회대 학우들, 서울대 교수들이나 성공회대 교수들, 서울대 학부모들이나 성공회대 학부모들이 네. 이분을 우리가 강사로 모시는 것에 흡족할 수 있는지 음. 만족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래도 충청권에 아니 네. 강원권에 4년제 명문 정통 사립대학인 한림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면 서울대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수 교직원들이 학교 당국에서는요. 네. 지금 한림정보도에 다니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네, 그리고 네. 또 저희는 대학 간의 서열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되고 그것이 부당한 평가를 받아서 안 된다고 늘 주창하지만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당시에 서울대 학교 당국이나 교수 교직원들이나 학생 학부모는 왜 김건희 씨의 강의를 맡겼겠습니까? 네. 아, 우리 당시도 서울대학교 이제 전문대학교였을 텐데 아마 4년 강원권의 4년제 명문 정통 사립대학인 한림대에서 강의를 해서 검증이 됐구나. 네. 그런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구나 모시는 겁니다. 음. 만약에 자기들 대학보다도 좀 수준이 네. 흔히 말하는 좀 덜하다 음. 또는 지방에 있는 조그만 전문대에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음. 학생 학부모들이나 교수 교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 이상이나 예. 수준에 네. 덜할 수도 있다,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그런 의미에서 서열이나 평가가 예. 부당한 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경력이나 자격을 따진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고의적으로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네. 서울대 강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가짜 경력을 제시한 겁니다. 이건 학생들이 무슨 인턴을 해가지고 시간을 약간 과장했다, 뭐 네. 표창장을 본인이 직접 발급했다 하긴 했어도 이 논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 이건 아주 질이 나쁜 겁니다. 참. 그리고 강사들 중에 이렇게 네, 속인 네. 사람 없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이게-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속일 필요가 속일 있냐, 사람이 이런 없기 거. 때문에 아하. 허위로 낸 거고 네. 그 믿음을 믿음을 아하, 그렇게 악용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강의를 한 건데 네. 2000 한림정보대학 지금 강의 경력서를 갑자기 제출했잖아요. 네. 근데 2006년 거로 돼 있잖아요. 한림 아마 성심대학장 예, 그러니까 직인이 지킨. 그렇죠. 한림성심대 옛날 네. 한림정보대학이었거든요. 네, 전문대. 네. 제 느낌으로는요. 최근에 증명서를 내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림정보대를 또는 한림성심대를 한림대로 잘못 썼다. 네.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사과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게 아니에요. 2006년도에 그게 증명했잖아요. 아니라. 예. 2006년도 증명서 아, 몇 끊었을까요? 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끊었네요. 당시에 예. 2004년, 2005년에 이렇게 강의한 다음에 예. 그때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당신이 진짜 한림대에서 강의한 거 맞아? 이러면 한림대에서도 그 문제 제기할 수. 이거 지금 두 학교를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림대에서 강의한 적이 없는데 한림대 강의 경력을 써서 한림대 썼고. 구성원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저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강의도 안 했는데 그걸 명의를
악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력을 그렇게, 예, 조작한 예. 거잖아요. 서울대 학생들도 구성원들도 황당한 거고요. 그래서 당시 문제가 되니까 당신 강의 진짜 한 거 맞아 그러니까 아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 헷갈렸다 그게. 한림정보대학에서 강의했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이죠. 그럼 당신 그러면 이게 업무방해거든요. 속였잖아요. 네. 지금은 공소시효가 비록 지났지만 처벌받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명백하게. 네. 근데 왜 처벌 안 받았느냐? 이미 그때도 양재택 검사니 여러 고위 검사들한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자, 대학들이요. 네. 사학 비리가 심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옛날엔 더 심각했잖아요. 네. 고위 검사가 한 통 전화했다고 쳐요. 추정컨대. 아. 뭐 자꾸 뭐 그런 걸로 시비를 거나요. 우리 김건희 교수에 대해서 아주 그때는 또 김명신 교수였던데 네. 훌륭한 분인데 저희 어디 근무하는 부장 검사인데요. 그 학교에도 문제가 많던데요.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부장 검사 전화 한 통 왔다. 야. 귀학교 네, 재단도 네, 네. 귀학교 운영에도 들여다볼 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한마디만 하면요 사립 재단들 바짝 쫄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누가 문제 제기했다. 제 서울대 교직원 중에 뭐 한둘이라도 이분 경력이 허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연락 갑니다. 야, 다 묻어. 야,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모셔야 될지도 모른다. 그럴 그래서 수도 예전에 있다. 사립대학들이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해보세요. 고위 법조인들, 네. 고위 언론인들, 고위 정치인들, 사립대학들이 뭐로 활용하죠? 교수로 뭐 들어본 거 있잖아요. 뭐 별별 교수, 네. 정 교수 말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힘들게 공부해서 보따리 강사된 시간 강사님들 말고 자 외래 교수 네. 이름도 다양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개공 교수, 네. 초빙 교수, 초빙 교수.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겸임 교수, 네. 그다음에 무슨 특임 교수 특임 교수. 네. 이런 말도 엄청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방패막이라고 사립대학들이 자기들의 로비스트로 활용하거나 네. 아니면 검경의 수사나 정치권의 지적을 피해가기 위해서 엄청 남발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립대의 특성을 봤을 때 네. 당시에 김건희 씨 경력에 대해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음. 한림정보대 죄송하다 한림대가 아니라 한림정보대였다. 네, 네. 그럼 업무방해를 처벌받아야 되는 거 속였으니까요. 그렇죠. 속인 셈이죠. 어쨌든 그 지금 사실을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약간의 허위나 과정만 있으면 다 업무방해라 해서 사방팔대 압수해가고 기소한 거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씨야말로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자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누적됐으면요. 장인하고 와이프 관계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옛날에 직업이 무엇이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댓글 보면 그것도 중요하다. 영부인의 품격이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술집 직원이었으면 그게 용언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왕호장상 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얼마 전에 KBS 송사훈 기자가 너무 잘 지적을 했어요. 네. 나라면 어떤 유튜브 방송처럼 사생활을 탈탈 털지는 않겠다. 그건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KBS랑 공영방송이 그런데 왜 김건희 씨를 추적 안 해서 탐사보도 하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분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네. 범죄를 자꾸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만 박해는 거다. 그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심지어 그 범죄나 특혜를 누리는 과정에서 네. 고위 검찰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비호를 계속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저희들 관점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 사람의 옛날 직업 네. 사생활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남자를 자주 바꿨던 여자를 자주 바꿨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관심 맡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걸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뭐 흔히 말하는 바람둥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게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상처를 줬을 것이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네. 도의적으로 지탄 받아야죠. 하지만 공적인 인물을 검증할 땐 그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생활을 개인의 어떤 애정 경로까지 네. 우리가 검증하는 건 지나치다는 거죠. 다만 그 사람이 자꾸 애인을 바꿨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자기 자신의 경력을 세탁하거나 특혜를 받으려고 하거나 범죄나 비리를 자꾸 저지르는데 비호받으려고 그들 악용했다. 이런 게 네. 공적 이슈가 되는 겁니다. KBS 송상 기자의 말 딱 맞는 거죠. 공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과 연루된 비리 네. 또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비호를 받는 비리가 있다면 이건 명확히 언론에서 검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방해 혐의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고. 100% 업무방해 혐의가 아니라 네. 우리 박정우 기자님 이제 기자님이니까 이제 조금 유보적으로 말하면 저는 저기 민생경제 또는 사학비리 연구자니까 네. 100% 이것은 업무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경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은 네. 증명서 다 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경희사이버대학 겸임교수로 한 네. 임명된 적이 있었는데 와 정말 짜증난다 싶을 정도로 같은 경희대에서 강의한 경력을 내래요. 아. 같은 경희대 단과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네. 성공회대 강의 증명서 내래요. 음. 그 다음에 학부 대학원 졸업 증명서 내래요. 네. 지금은 엄청 꼼꼼해졌어요. 음. 왜냐하면 강사를 하려고 하는 분도 여전히 아주 많기 때문에 네. 그 경력도 소중하잖아요. 음. 그 강의 경력이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에서요. 사회적으로 네. 일단 그런 대로 급여를 받잖아요. 음.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경력이 쌓여요. 스펙이 쌓여요. 스펙이 쌓인다. 여기저기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한 사람을 더 쳐줍니다. 네. 세 번째, 학생들이 뭐라 부르죠? 강사님이라 안 부르죠. 교수님이라 교수님. 불러요. 네. 밖에서도 강사님들한테도 강사를 안 하잖아요. 교수님 그러잖아요. 음. 사회적 이상이 올라갑니다. 네. 길을 쓰고 대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음. 선거 나가려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그게 훨씬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으니까요. 네. 김건희 씨는 정확히 그걸 노린 거라고 봐야죠. 아하. 그 과정에서 강원권에 춘천의 음. 유서 깊은 사립대학의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음. 100% 업무 방해고 사기입니다. 네. 자, 이것은 근데 음. 그걸 더 나쁜 건 네. 아 정말 잘못했다. 당시에 강의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한림정보대학, 한림성심대학 지금 옛날에 한림정보대학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대 지금 한림성심대학인데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전문대 강의만 했는데 그냥 엉겹결에 인간적으로 너무 하고 싶어서 한림대학교 강의했다라고 같은 재단이니까 네. 썼다 이렇게 하고 싹싹 빌어야죠. 빌면 국민들께서 아이고 정말 강의가 하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이해해 줄 수 있죠. 네. 근데 첫 반응이 오마이뉴스가 오보다 심지어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렇죠. 사과해라. 여러분 오마이뉴스가 왜 사과합니까? 오마이뉴스 보도는 제가 쭉 봤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 진보 개혁적 식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애청자들께 자신할 수 있는 건 저는 팩트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팩트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세훈처럼 팩트가 기억 앞에 중요하죠. 겸손한 게 아니라 팩트 앞에 겸손해야 되고 네. 정말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제발 팩트가 아닌 것으로 서로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건 딱 본인들도 증명서를 한림정보대학 증명서를 냈잖아요. 네, 네. 속인 겁니다. 아하. 100% 속였습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예를 예를 들면 한남대학교라고 썼으면 실수죠. 아 글자가 잘못 쓴. 한림대로 써야 되는데 한림대. 네. 보통 리을 막 잘못 쓰면 니그스 서비스도 있잖아요. 빨리 쓰다 보면 물론 당시에도 볼펜으로 차마 쓸 리 없어 네, 컴퓨터 네, 썼을 테니까 컴퓨터. 네. 오타가 있었다면 한림대, 한람대 네. 뭐 또는 우리가 가끔 R을 E로 잘못 쓰기도 하니까 힐림대 이래야죠. 네. 한림정보대학을 한림성신대학을 한림대로 쓴 거죠.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산업대 나와서 뭐 서울대라서 되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우리 하시던데. 산업대 분들이 기분 나쁘죠. 이제 지금은 국립과학기술대인데요. 네, 네. 뭐 굉장히 그렇게 좋은 학교인데니까 비교를 비교를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네, 말이 안 맞습니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학교를. 한림대 구성원들과 서울대 구성원 모두를 네. 기만한 겁니다.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 증명 채워야 되고 네. 뭐 여기저기 어디 입시든 뭐든 여러 가지 할 때 자꾸 그런 거 내라고 하니까 이명박 정권 전후에서요. 막 여기저기서 인턴하고 잠봉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시간 과장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네, 판사, 네. 검사, 네. 변호사들 또 시부할 때 그런 일 엄청 많았을 거예요. 잠봉사할 때. 그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아. 이건 교육자가 네. 모범을 될 교육자가 대학 교수를 하겠다는 자가 완전히 신분을 속인 거니까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건 윤석열 씨가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랑 함께 네. 후보직을 사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고 후보직 사퇴해야 본인이 된다. 사퇴를 안 하려면 네. 정중히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김건희 씨 지금 사생활에 뭐 옛날에 그 사람이 강의 어디서 했는지에 대해서 네.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영부인을 하겠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범죄나 비리를 저질렀잖아요. 네.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네. 근데 오보다 사과해라 오히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은 얼마나 우습게 알면 2004년 증명나 2006년도 증명서를 내 가지고 그것도 네. 한림정보대학 내면서 착오했다고 이제 와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강의 경력 20년 아니 우리 강사생이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사 영역 20년 예. 안진걸 소장이 정리해 예. 줬습니다. 저도 있을 수 없는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학생들이 네. 교수의 프로필을 반드시 많이 찾아봐요. 물어보고 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할 때 교수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의를 어디서 했는지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첫 강의는 성공인대에서 시작했고 여러분 네. 그다음에 국민대 한성대 강의했는데 각각 국민대하고 한성대에서 베스트 강사상을 받은 이력이 있고요. 예, 좀 자랑 좀 할게요. 제가 국민대하고 한성대에서 베스트 강사상도 네, 받았고 네. 그해 베스트 강의도 돼서 뭐 상금 100만 원 받았는데 그런 경력을 소개하면서 예, 풀어갈 수가 있는 학생들을 거죠. 그냥 싹 데리고 와서 전부 다 술을 사줘가지고 음. 실제 술값은 한 200만 원 나와가지고 강의비하고 저 상금 베스트 강사상 받은 거 네. 합쳐도 돈이 모자라는 그래서 카드빚을 졌던 그런 눈물겨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잘났다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교수도나 강사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에게 네. 이 교수가 강사가 어디서 강의를 했고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조금이라도 가늠해봐라고 서로 그렇죠. 좀이라도 친해지고 음.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성공회대, 한성대, 국민대, 네. 경희대, 지금 이제 상지대까지, 그다음에 음. 장애인 자립대, 정규 과정 5개, 비정규 과정 하나 이렇게 6개 대학에 강의를 했다. 근데 그때마다 이 경력, 그 강의 경력은요. 네. 속인다는 것은 교육자 양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짓입니다. 네. 자, 이 사안도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예.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정말 이렇게 법적인 대응한다고 해놓고서 그냥 뭉개려고 하는지 넘어가겠죠. 넘어가려 할 것 같은데. 더 주말 사이에 황단이 몇 개 돼 있었는데요. 네.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수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법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쓰던 관행이 어쨌든 이제 조심스럽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다만 문제가 됐던 권력기관이나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이나 네. 또는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재벌 대기업 간부들이나 임원들이나 대주주들은 소송 못하게 해놨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 잘못 쓸 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한다면 기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것도 뺐어요. 상당히 부작용이 이제 처리됐고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만 가짜 뉴스 그렇죠. 안저 오보로 이제 소송하는 거거든요. 네, 네, 징벌적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네. 소송을. 그러니까 언론 그러면- 재갈법이라는 예, 그런 언론 거기서 재갈법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벗어나기 생각하는데 위해서 다만 언론인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불편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은 이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호소도 했는데 네. 윤석열 씨가 본인은 이 법이 완전히 무슨 언론 장악법이고 뭐 대선 집권 연장법이래. 근데 이 법은 대선 이후에 적용이 돼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쓸 수가 없어요. 언론을 상대로 청와대나 네.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막 말을 하더니 네.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당신도 막 언론 상대로 소송 많이 하지 그렇죠, 않았느냐 지금. 캠프나. 그건 괜찮대요. 얼마 진짜 저는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아까 팩트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는 제가 스스로 맨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뭐냐면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자기 행동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저만 해도 방송이나 나와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요. 네. 최소한 그럼 어떤지 아세요? 어떤 정치인의 그런 잘못이 이야기 될 때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건 차마 지적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가 노상복리하다 걸렸어 정치인이.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막 비판하죠 국민들은. 그렇다면 예. 차마 저는 못해요. 왜? 왜? 해봤구나. 해봤기 때문에. 소변 금지라고 써져 있어요. 네. 잘 보면 네. 저 골목이 으슥한 골목에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하고 왔는지 소변 금지. 네. 근데 술을 먹잖아요. 그럼 그게 소변 금지가 지금 변소로 읽혀요. 정말이에요. 자 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자 소변 금지라 써놓은 그 담벼락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 소변 금지. 네. 근데 보통 우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소변 금지 이렇게 써져 있고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변소. 죄송합니다. 예. 아주 질라진 아재 개그였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누가 노상복리로 걸렸다. 네. 그러면 저는 양심이 찔려서 차마 그거 지적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심지어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예.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근데 본인은 막 소송해요. 근데 보니까 나경원 씨가 뉴스타파에 소송이 또 패소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사한테 권력이 재갈 물린다 막 개고프 물잖아요. 네. 근데 주로 언론사 소송은 나경원, 이주환, 네. 박덕흠, 예. 윤석열
엄청 했어요. 그렇네요. 나경원 씨 보세요 한번. 이번에 뉴스타파, 네, 이번에 항의도 나왔죠. TV, 예. 예, 뉴스타파 소송 또 패소했죠. 네. 안진걸, 아, MBC, 스테이트, 네. KBS 다 소송했어요 언론사에. 힘없는 NGO에도 소송하고요. 네. 이주환 씨, 그 부산에 저기 송정 해수욕장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 자기 땅이 있어서 그걸 연결을 뭐 못하게 했던지 아니면 저기 방치시켜서 땅이 해제된 다음에 개발 이익을 네. 추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네. 그 JTBC 보도 엄청 나갔거든요. 지역 네,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JTBC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됐어요. 아하. 근데 이 사람이 블로그에 뭐라 올렸는지 아세요? 네. 아, 권력이 언론의 소송을 남발하고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다고. 아니 본인이 직접 저한테도 2억이 넘는 소송을 했거든요. 항의도 저 PD랑 같이 활동하는 권보람 청년하고 네. 진짜 돈 없는 힘 없는 청년한테도 아. 2억이 넘는 소송을 했어요. 그다음에 JTBC의 소송 남발을 해서 JTBC 기자님도 연락을 주셨더라고.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이번 언론중재법은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러니까요. 소송을 남발해서 기사를 못 쓰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본인이 지금 아니 당장 나경원 씨는 이주환 씨가 나경원 3천만 원 넘게 이주환 네. 씨한테 2억 넘게 소송하니까요. 그 예. 의원님들이 제가 이축이 돼요, 솔직히. 아, 그럼요. 특히 저랑 같이 소송당한 청년단체 대표님 있잖아요. 아까 네. 권보람 참자의 청년들 그분은 완전히 이축되죠. 경험도 많지 않은데 느닷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3천만 원 2억이 들어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본인들은 막 남발해요. 돈도 많으니까. 네. 법조인 출신이라고 법조인 친구들도 많을 테요. 그래놓고는 이제 권력기관은 이번에 언론중재법을 이용도 못하게 해놨는데 네. 언론의 소송을 남발해서 결국은 재갈을 물리는 법이래요. 왜- 박덕금도 저한테 소송했죠. 저는 아니고 한겨레 신문 신문사. 예. 소송했죠. 네. 본인들은 막 남발해놓고 나 한겨레 신문 그 오승훈 기자님한테 네. 몇 억이 넘는 소송을 했어요. 한겨레 신문사뿐만 아니라요. 기자를 상대로 기자를 괴롭히려고 네. 3억대 소송을 했어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는 언론 자유에 자기들이 언론 자유를 음. 지키기 위해서 나섰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 현업 단체들이 이 법이 독소 조항은 제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토론이 되잖아요. 한번 그렇죠. 따져 봅시다. 네, 그런지. 그러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보면 60% 안팎이 시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일관되게 더 저는 그보다 밑바닥 민심 훨씬 더 찬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네. 물론 그것이 100% 여론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법이 꼭 필요하다. 너무 언론이 함부로 가짜 뉴스나 악의적 오보를 내보낸다. 네. 간첩으로 몰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이에서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 씨 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 그분 오보는 그분 집안과 그분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거든요. 그렇죠. 10억, 100억을 줘도 모자랄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잖아요. 5배 징벌적 손해배상도 안 된다. 10배, 100배라도 해야 된다. 당해본 사람은 안다. 아하. 저도 많이 당해봤잖아요. 네. 옛날에 여러분 진짜 악의적 오보 하나 소개 하나 할게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그러나요? 2009년도에 네. 일요일 날 어.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 사무실 그때 참여연대 있었어요. 네. 압수수색도 나오고 이제 참여연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는데 어느 날 기자한테 일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네. 광우병 국민대책이 1주년 관련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어, 조선일보 기자예요. 1주년 쓴대요. 아니 조선일보가 또 애고하려고 하십니까? 왜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한테? 저는 취재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그래도 하나만 물어볼게 그러는 거예요. 네. 그 광우병 국민대책회 사무실 아직 참여연대 있는 거 맞냐고 그러다가 네.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취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부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기사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다시 찾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람들 발길 끊기고 썰렁. 여러분. 가본 거예요? 거기 아니 사무실에? 일요일 날 네. 통인동 한적한 곳에 일요일 날 와가지고 참여연대 간사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꾼들 다 집에서 쉬거나 딴 데서 일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찾아와가지고 네. 일요일에 제가 이거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다음 날 네. 촛불 1주년 괴담과 무슨 유언비어를 네. 퍼뜨린 촛불 1주년 그때 주역들은 사무실 다시 찾아보니 아무도 없어 썰렁 아하. 발길 끊어져. 네. 여러분 이게 이런 게 바로 악의적 오보입니다. 그냥 공격만 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뭐 저기 야간 시위를 주도했고 뭐 그냥
그 논란이 있었다라고 그냥 지적만 하세요. 그러면 지적 안 바꿨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조중동이나 애들은요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아예 상대방의 인격과 인생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팩트 체크 안 해가지고 정의경연대가 마치 한 달에 3천만 원을 펑펑 쓴 것처럼 오보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구제해주는, 그걸 예. 예방하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의 플레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네, 언론 네. 현업단체들이 그걸 부각시키 언론 중재 및 분쟁 있을 때 중재를 하는 것이고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 구제를 구제. 해줘야 되잖아. 언론이라고 네. 해서 이해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음. 당연히 너무나 피해가 심각할 때 회사가 망할 정도의 피해. 실제 대만 카스테라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만 아. 카스테라도 과장 보도로 망한 거로 평가를 받습니다. 회사가 망할 정도로 그 사람의 집안이 도둑날 정도로 네. 그 사람의 인생이 짓밟혀서 실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네. 짓밟았다면 근데 이게 팩트가 아니었다면 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5배든 10배든 아하. 책임을 짐으로써 예. 다시는 이제 그런 정확한 팩트 기반에서 비판 언론자유 누가 말살을 하려고 합니까? 언론자유는 더 신장해야죠. 네. 저희들이 언론자유를 위해서 그동안 함께 싸웠는데 언론협단체 현업단체들께서도 이 정도는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최소한 재벌 대기업 그다음에 고위 관료 청와대 대통령 국회의원들 소속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에 권력- 의해서 예. 그게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딱 악용되는 건 다 빼놨으니까. 뺐고 입증 책임도 원고한테. 원래는 언론사가 져야 되는데 네. 원고가 지게 해놨고 입증 그렇죠. 책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부분인데. 그 보도가 가짜 그것도. 보도가 악의적 오보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기자가 선의로 썼는데 혹시라도 팩트가 틀려서 손해배상 당하면 기자님들이 너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자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언론사만 책임을 묻는 걸 해놨고 네. 또 공익 침해 보도, 뭐 부패 보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게. 그 기자들이 많이 쓰는 게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김영란법 위반했다든지 네. 고위 정치인들이나 그렇죠. 관료들이 예. 또는 뭐 이 사람들이 뭐 이권에 개입했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부패 공익에 관련. 침해되잖아요. 네. 부패 연루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서 개정을 해가면서 바꿔가면서 이 바뀐 그 법을 가지고 이번에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오늘 뭐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도 보니까 강하게도 반발하고 있고 윤 전 총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쟁점화해서 공세를 좀 펼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완전 헛발질 생각하는 게 국민들 70%가 찬성할 뿐만 아니라 네. 이 법이라는 거, 이 법을 지금 강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조중동 등 언론이거든요. 국민의힘의 그렇죠.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조중동 아하. 시간에서 조중동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네. 니들 뭐 하냐? 조중동이라든지 수구 언론인들이 지금 니들 야당 이거 하나 못 맞고 뭐 하냐 그러니까 난리 피우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됩니다. 아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윤석열 얼마나 이율배반이니까 니는 소송 막 남발하면서 그렇죠. 왜 이것이 언론 재갈법이라 대선 집권을 위한 법이래요. 집권을 위한 법. 아니 법이 다음에 대선 이후에나 네. 예를 들면 집권을 위해서 막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다. 뭐 아동수당도 50만 원 올리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네. 저는 당연히 아동수당 50만 원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 팩트가 안 맞잖아요. 집권은 오히려 집권 세력이라면 기자들하고 답을 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인들이 안 되죠. 오히려 여야 특히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안 그래도 언론 환경이 나쁜데 네. 괜히 기자들 저기 자극하고 언론사들한테 지금 네. 적대당할 수 있는데 아. 벌써 지금 대부분 언론사들이 공격하잖아요. 언론중재법을 어느 정치인이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오히려 집권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수술실 CCTV도 그렇고 네. 전국민 100% 재난요금도 그렇고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국민들이 아는 거거든요. 이제 이 재난이 다 같이 있으면 다 같이 주고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든지 네. 정 부자들은 받기 불편하면 안 받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클릭하면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나눠줘라는 것이고 네. 저소득은 좀 더 주고 그다음에 수술 CCTV 같은 거 아직도 처리 안 됐나요? 말이 안 돼. 국민의 이준석 씨부터 나서서 자기 동생이 의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다 작용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안 떨어지죠. 좋은 영향을 줄 것 아니, 힘없는 같은데. 노동자들 버스 기사님들한테 어린이집 CCTV 이런 건 다 힘없는 노동자들이고
선생님들이니까 다 일사천리로 CCTV 설치했거든요. 음. 그리고 부작용보다 지금 성과가 더 좋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부작용이나 네, 우려가 네. 있었지만 CCTV도 그럴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무조건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그 의사들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다 있으니까. 입증이 됐는데. 네. 참 이 언론 문제까지 저희가 얘기하면서 CCTV 얘기도 하고. 예, 자연스럽게. 나 이제 윤석열 씨 조금 더 네, 네. 실망스러운 게 2021년 8월 19일 날 네.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다가요. 어. 윤석열 대선 캠프 근무 희망자 모집 이런 거 올렸어요. 어. 근데 경찰은 예. 정말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곳이고 더더욱이나 최근에는 수사권도 일부 조정돼서 이제 검찰에 비해서 이상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이런 거 올리는 것 자체도 윤석열이 올린 건 윤석열 캠프가 부적절하죠. 공무원 집단에 이제 물론 퇴직한 분들도 있지만 경찰대라는 게. 근데 총동문이니까 지금 현직인 사람도 상당수 있는 거잖아. 그렇겠죠. 근데 그것도 웃긴데 황당한데 네, 네. 저기 어떤 분들을 우대하냐면요. 2명을 모집한대요. 근무 장소는 광화문이고 네. 수사와 정보 경력자로 우대한대요. 뭘까요 이것은? 수사와 정보 경력자. 타 캠프들 아. 비리 캐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거티브 하겠다는 거 네. 아니에요. 공작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100% 그걸 고백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왜 의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있다. 저기 경찰 출신 중에 네. 지금은 이제 퇴직하신 경찰 출신들 중에 검경 수사권 분야, 경찰 법제 분야, 네. 뭐 또는 국민들을 위한 사법제도, 경찰제도, 국민들을 위한 치안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함께 해주실 분,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러면 100번을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정보 경력자예요. 아. 경찰대 총동문회 이걸 올리는 것도 웃긴데 심지어 거기다가 네. 수사나 정보 전문가들 우리한테 와서 공작 정치 같이 하자. 상대 후배들 뒤를 캐자.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올라왔다. 부적절합니다. 네. 하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신성하고도 이 엄중한 아직까지도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단 하나 언급이 없는 이런 사람이 네. 후보로 나왔는지 그러니까요. 캠프를 구성할 수 있는지 토론을 피하는 모습도 좀 오마이뉴스 보이고 입장 있고. 아니라 저의 입장으로서 패널 예. 앉은 걸 단독으로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하. 진보나 중도나 보수를 떠나서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네, 네.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님,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저부담 저복지가 아니라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된다. 따뜻한 보수, 네. 그다음에 시장 경제도 냉정한 시장 경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해왔잖아요. 그분도 뭐 비판을 많이 받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은 솔깃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야당 이제 대선 후보 그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민주당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본선에서 만날 후보가 누가 될지 이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을 보다 보면 과연 대선 전서도 준비가 돼 있느냐 여기서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준비가 전혀 안 돼가지고 막 헛소리와 막말 엄청 하다가 네. 지지율 떨어지니까 최근 지금 거의 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국회에서 언론에서도 기자회견하고 심지어 자명이 아니라 잠수 탔다고. 오늘도 잠수죠. 오늘도 공식 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수죠, 윤석열 총장이. 잠수. 네. 심지어 토론회를 거부해가지고 정견 발표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안 나가네 만에 하고 네. 있었잖아요. 25일 예정돼 있는데 네. 오늘 최재형 전 원장은 그날 이거 정경을 보고 해야겠냐 그러지 말고 그냥 본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본회의 언론중재법 이게 통과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결국 또 안 하겠다는 정견 건데. 발표하기 싫은 거죠. 준비가 네. 하나도 안 돼 있고 질문 들어가면 말문이 막히고 막 네. 헛소리 마구 하고. 여러분 여기 제가 맥도날드 갖고 왔잖아요. 여러분. 자 지금 여야 후보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민생 얘기를 KTX 해야 되는데. 분열되어 있는데 예. 박근혜가 분할시켜 놨는데 음. 이거 통합시켜서 철도 안전 제고하고 600억 중복 비용 줄이고 네. 그걸로 철도 고속철도 비용 20% 줄이겠다. 아하. 이런 공약들을
내놔야 됩니다. 여야 후보 모두가. 민생 정책을 내놔야죠.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투기꾼만 비호한다는 야당이 이런 공약을 먼저 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들이 분할시켜놨으니까요. 네. 안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철도 선로는 하나인데 회사가 2개예요. 자, 국토부 퇴직 관료들만 좋아요. 왜? 자리 늘어나서. 자리가 2개잖아요. 철도공사도 있죠. 네. SRT도 있죠. 지금 근데 또 SRT는 16군데밖에 못 가요. 제가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전국 수백 개를 갈 수 있어야죠. 전국 수백 개 중에서도 수소로 바로 가면 좋고요. 그렇죠. 지금 서울역에 가서 택시 타야 돼요. 버스 타거나 네. jet 타거나. 아니면 수서에서도 수백 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서를 이용하는 분들이 서울의 북부, 강부, 남부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비용이 싸니까 수서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수서는 16군데밖에 못 가요. 아, 참 그게 너무 답답하네요. 시간도 더 짧아져요. 네, 수소로 네. 가면 몇몇 코스들은 시간도 더 짧아져요. 네, 수소는 바로 평택 지제로 갔다 가버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여당 후보들도 분발해야 되지만 야당 후보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완전 황당하게 맥도날드가 그래서 갖고 왔잖아요. 네. 자, 맥도날드에 다 들어있어요. 윤희숙, 윤석열, 최정의 문제점. 자, 시간 지난 유통기한 지난 것도 가난한 사람들 먹을 수 있게 해주자. 아, 예. 당장 죽는 거 아니다잖아요. 음. 지금 맥도날드가 그걸 시전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씨는 맥도날드 홍보대사로 가라 이겁니다. 120시간 일해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 알바들이 8시간, 9시간만 일해도 녹초가 됩니다. 하루 종일 서갖고 감정노동까지 하잖아요. 그냥 육체노동뿐만 아니라요. 접대까지 하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맥도날드가 아직도 알바 중징계, 유통기한을 조직적으로 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 군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나왔어요. 아하. 예, 다른 매장에서도 17개의 예. 스티커 가리했고 30개는 유통기한 지난 것을 허. 보관하고 있는 거 확인됐어요. 우리가 네. 먹었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 씨 말대로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네. 그 중에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식중독 걸렸으면 어쩔 거예요. 아유. 해먹병 비슷한 거 걸렸으면 어쩔 거예요. 네. 맥도날드 책임져 윤석열 같은 사람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120시간이래요. 이분들이 최저시급만 받고 있어요. 이분들 요구가 뭔지 아세요? 최저시급 100원만 올려달라는 거예요. 아. 8,720원에서 8,820원. 예. 1,000원도 아니에요. 100원. 100원 올라가면 하루에 얼마죠? 하루에 8시간이면 800원인가요? 800원 올라갑니다. 네. 10일이면 8,000원입니다. 세상에 10일 8,000원. 지나가는 사람이 달라 그러면 요즘 만 원짜리도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1,000원짜리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도 주는 돈입니다. 아, 우리가 예. 식당에 가면 이모님들한테 고맙다고 조금 보태스라고 10,000원, 20,000원씩 드리잖아요. 네. 뭐 다는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저녁 밥 짧게 먹고 나갈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네, 저기 네. 술자리 좀 길어지거나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서빙 해주시니까 그렇죠. 고마워서 네, 그렇게도 그런 10,000원, 그렇죠. 20,000원 드린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 네. 저도 드린 적 있고 아. 그렇게도 드리는 돈이 10,000원, 20,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알바들이 맥도날드 본사한테 식당 이모님들 그분들은 최저임금도 훨씬 더 받습니다. 참고로 그분들도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받는데 네. 우리 10시간 아니 10일 동안에 8,000원 올려달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한 거거든요. 맥도날드가. 그리고 알바 책임으로 본 건데 뭐라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고요? 그러니까 자 윤석열 씨, 윤희숙 씨, 최재형 씨는 딱 셋이 손잡고 네. 가서 맥도날드 가서 유통기한 지난 거 스티커 가리들도 본인이 하시고 네. 그냥 유효기간 지난 건 뭐 범죄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그거 실컷 드시고 네. 풍자입니다 여러분. 풍자 너무 불편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노동시간 8시간도 사실 힘든데 8시간 10시간도 힘든데 그렇게 하면 50시간이잖아요. 10시간씩 하면. 그렇죠. 근데 50시간도 아니고 주 52시간 2시간 더 일하고 두 배 노사가 넘게. 합의하면 8시간 더 해서 네. 주 60시간씩까지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것도 너무 힘든 좀 줄이자는 건데 60시간이 52시간으로 네. 그게 나라 경제를 나라를 망치고 전태일 여사가 반대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건데 네. 본인들이 맥도날드에서 한번 하루 종일 서서 스티커 가리도 해보면서 그 뜨거운 데서 네. 주방이랑 매장 왔다 갔다 하면서 패티도 구워보고 손도 뒤어보고 그래서 10시간 노동하고 이제 집에 가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는 5일 동안 120시간도 일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서 잠 안 자고 5일 동안 일도 해보고 아, 그다음에 이제 네. 모든
저 재산을 다 반납한 상태에서 네. 수저 청년들처럼 이걸로만 먹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네. 반지하나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면서 네. 재산 사에 기부하고 본인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면서 여기서 최저임금만 받고 살아보면 네. 최저임금 올려달라, 노동시간 줄여달라,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음.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절로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지금 비록 조금 과장된 풍자를 했지만 여러분 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여당 후보들 중에 그런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최소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아무리 저렴하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네.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 정말 힘들어서 예. 참여연대 다닐 때 최저임금도 못 받던 시절에 유통기한 지난 거 저 먹어봤고 편의점주한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잘하는 편의점 사장한테 가가지고 다 이거 뭐 좀 산 다음에 라면을 사고 삼각김밥 다 유통기한 한 1시간 뭐 30분 남아 있는 거 딱 확인한 다음에 자, 안 팔리면 저 주실 거죠? 갖고 와서 먹어본 적 있습니다. 눈물 나죠. 마음 결코 유쾌하지 않았어요. 너무 진짜 어쩔 수 없지만 비참하다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쭉 생각해 보면 이 야권의 대선주자들, 일부 대선주자들 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 국민의 삶과 괴리가 돼 있고 예. 이게 권력 지향적인 것 같아요. 뭐 권력을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몰두돼 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 그냥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3법이 집어넣는 서민들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주 12시간 노동제가 40시간 원칙인데도 12시간을 더 일하는 거지만 60시간, 70시간, 80시간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의 산재나 네. 과로 과설 주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유효기간, 유통기한 잘 지키는 거. 안 그래도 우리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 많이 먹는데 네. 그냥 유통기한을 지키니까 그나마 건강한 거잖아요. 네.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너무 작습니다. 네. 4대 보험 떼고요. 근로소득세 면 실제 최저임금은요. 올해 기준으로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주휴수당까지 해서. 네. 실제 최저임금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전환하면 182만 원인데 4대 보험하고 세금까지 떼잖아요. 그럼 160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인상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들의 문제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지적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네. 부작용이 있다든지 네. 네. 또는 뭐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비평이 있으면 뭐 주장할 수 당연히 그것들을 토의해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짜고짜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다. 네. 주 120시간도 일해야 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전텔 열사가 8시간 근로제를 준수하라 분신한 사람한테 주 52시간을 반대했을 거다. 네. 유통기한 지난 것도 가난한 것들은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폭력이고 얼마나 피눈물 나는 네. 망발입니까? 저는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노동이 존중돼야 되고요. 네. 그렇게 땀을 힘들게 일한 노동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경제 성장의 성과가 똑같이 잘 살질 못해도 예.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 세력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금융자산가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세입자, 노동자, 실업자, 청년, 채무자 이런 네. 사람들도 좀 숨통 좀 튀게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말한 대책들은 필요한 대책들입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줄여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당 후보들에게도 호소드립니다. 지금 경기도만 100% 지급하는 거로 됐는데 경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몇몇 시도가 지금 동참한다는 식으로 나오던데 확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이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서 KTX 지금 수서에는 SRT만 다니는데 네, 네. KTX가 수서에서 네. 수서까지 가게 하고 수서 KTX 출발시키면 그다음에 수서형 SRT도 KTX역으로 다 연결시키면 우리 국민들은 수서에서 수백 개를 갈 수가 있고 지금 16개 못 가잖아요. 네. 요금이 실제 광주요금, 부산요금 제가 맨날 비교해 보는데 20% 가까이 저렴합니다. 수서행이.
20% 요금 인하해 주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당장. 네. 아니 박근혜가 철도를 분할시켜놨는데 네. 비정상 그걸 통합을 하나 못합니까? 음.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니까 네.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40% 안팎의 그 국민들이 꾸준히 지지해 주는 것도 네. 의미가 있지만 그분들도 속으로는 답답한 게 많으실 거예요. 좀 더 잘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런 걸 해야죠. 네. 뭐 KTX나 그 마일리지 이제 올해부터 소멸되거든요. 그거 이제 소멸 안 되게 예. 쿠폰으로 전환한다 그랬잖아요. 전환해서 아무한테나 선물할 수 있게 해준다 했잖아요. 네. 그건 잘했죠. 그건 민주당 수학행위원회는 저희들이 제안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철도도 통합해서 20% 요금 인하하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만들고 그렇게요. 이런 그런 거 앞장서 것들 좀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5G 제가 또 5G 네. 갖고 왔잖아요. 책임 없다더니 통신 3사가 5G 안 틀 수 있다고 이미 자기들 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서명 이주했어요. 아. 이게 적발됐거든요. 근데 30만 원만 준대요. 아니 5G 1년 내내 안 터졌고 민원 엄청 내서 그렇죠. 고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네, 방송지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고를 하니까 통신분쟁조정에 나서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약간 통신 3사가 SKT인데 뭐라 네. 하냐면 일단 저기 민원인이 계시는 건물에 너무 안 터지니까 거기에 이제 기지국 증설한다. 예. 태도가 바뀐 거예요. 정부가 나서니까. 음. 근데 귀하께서도 잘 안 틀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안내받지 않았느냐. 나 그런 적 없다. 예. 무슨 소리냐? 당신 서명했는데 어허. 대리점이 있던데 예. 달라. 네. 서명 이조예요. 하하. 이거 범죄 아닙니까? 범죄죠. 근데 우리가 뭐 대리점주 처벌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대리점주가 단독으로 했겠습니까? 본사들이 그렇게 조장했겠죠. 예. 야 5G 가입 많이 해. 니들 빨리 실적 쌓아. 어. 그래야 지원금도 더 주고. 음. 그래서 1,600만 명이 가입한 겁니다. 또 5G 단말기 쓰고 싶은 사람들 최신 단말기잖아요. 네. 그럼 5G 서비스 가입만 강요를 한 겁니다. LTE 가입 못하게. 요금도 비싼 걸로. 예, 요금도 비싼 걸로. 예. 최소 무제한을 쓰면 10만 원 이상. 어휴. 그 또 속도 좀 내려면 8만 원대. 네. 근데 안 터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사기 당한 거네요. 오지가 완전히. 오지가 안 터지는 예. 오지. 오지게 오지게 안 비싸기만. 그래서 오지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야. 안 터져도 팔면 땡 오지 불통 보상하라. 어. 이렇게 날마다 지금 심소민단체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은 꿈쩍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야당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네.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 통신비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민생 여당 문제.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 더 나서야죠. 예. 우상호 의원이 열심히 했어요. 아하. 정필 의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당 후보들도 이런 이야기 아직 적극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국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 왜 말을 못 합니까? 통신비도 정말 중요한. 물론 이거 다 쓰는 건데. 정책적으로는 예. 뭐 일부 나오긴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내놔라 이겁니다. 네. 이거 이 방송 좀 이 여야 대선주자들이 좀 보고 이 정책이 있구나. 이거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맞습니다. 가지겠네. 이걸 해야 되는데. 상용화 의원은 아직도 먹통 5G. 네. 1,600만 명이 가입했어요. 아직도 안 터져요. 강제로 LTE로 전환돼 버리고 5G 꺼져 버리고 네. 안테나 막 수신기 막 달러 하나 아하. 깜빡깜빡거리고 요 특히 이번에 그 30만 원 네. 저기 서명 2조 밝혀낸 분 이분한테 30만 인마금용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데 네, 네. 이분이 강남의 한복판 비즈니스 센터에서 일해요. 아유. 근데 거기서 예.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는데 5분 걸렸대요. 답답해. 이상하다. 8분 네. 이상하다. 민원을 낸 거예요. 네. 영화도 몇 아무 초만에 문제 없다 그런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방통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저희들이 계속 그 꿀팁을 드렸잖아요. 네, 네. 정부기관에 민원을 같이 내면 태도가 달라진다. 그다음에 보상 인마금용 맞아요, 보상도 맞아요. 된다. 네. 그랬더니 이제 와서는 그 지역에 음영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 기지국을 증설했다 말하고 네. 미안하다. 근데 요금 환불도 없고 사과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계속 그럼 환불을 해달라 제대로 그동안 1년 가까이 안 터졌으니까 그랬더니 에이 우리가 당신들 가입할 때 그럴 줄 알고 음영이 받았다. 있을 수 있다 안 터진 곳이 있었다고 미리 안내를 했고 네. 여러분의 사전 동의까지 받았다고 한 거예요. 나 아하. 동의한 적 없다. 에이 당신 서명 있는데 갖고 와 이조였던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짓을 해놓고 30만 원으로 입을 막으려는데 이분이 용기 있게 네. 보통 이제 30만 원 먹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보통 흔히 말하는데 예, 예. 이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나 매불쇼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으셨대요. 네. 갖고 이제 자기는
내가 보상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그렇죠. 다 다른 알려서. 피해자들의 피해도 그럼요. 널리 알리고 한두 명이 아닐 텐데. 환불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싸우고 있어요. 익명으로. 멋지십니다.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분 때문에 그래서 네. 지난주 기자회견 했는데 네. 기자도 엄청 많이 왔어요. 아, 5G 서비스 민원이 더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네. 그다음에 이런 그렇죠. 극단적인 피해 사례까지 있으니까. 5G를 살 때는 기대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소비자로서는 기만 당한 거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 이 합산 영업이익이 1조 8,900억이에요. 맞습니다. 와. 이제 이대로 가면 4조 됩니다. 와. 그러니까 4조면 한 사당 1.3조씩 벌었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1.3조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을 통틀어도 네. 매출이 1조가 넘는 데는 많죠. 영업이익이 1조라는 건 꿈의 수치입니다. 보통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이 야. 10%로 하면 참. 매출이 1조라 그러면 매출이 10조는 돼야 돼요. 최소한. 네. 영업이익 중에 10%로 가정하면 어마어마한 대기업입니다. 세계적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열받는 게 올해 상반기 설비 투자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9.7% 감소했대요. 그렇죠. 안 하는 거죠. 아, 코로나 핑계 대고 막 그러면서. 네. 근데 5G 가입은 막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설비 돈 버는 투자. 것만 이러면 하고. 5G 설비를 더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안 터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소비자를 참 기만하고 맞습니다. 속이는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양극화 불평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소득층들은 올해 이번 통계청 통계도 하위소득 20%들은 절반 적자예요. 가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기본 보편적 재난지원금 주면서 저소득층 하위소득 20%한테는 10만 원, 20만 원 더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다 같이 주되 네.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더 주는 거죠. 구간별로 두텁게. 차등할 수도 네. 있고요. 그렇죠? 하위 20%는 30만 원, 음. 하위 40%는 뭐 20만 원, 네. 하위 50%는 60%는 10만 원 더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모두 받아서 기분 좋고 저소득 더 받으니까 그렇죠. 양극화해서 도움이 되잖아요. 네. 전 지금이라도 지방 정부가 그렇게 하면 된다. 나머지 배제된 12%를 경기도처럼 주고 저소득층들은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때문에 10만 원 더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방 정부가 아니다. 할수록 20%들은 방금 말한 극빈층들에게는 20만 원을 네. 할수록 20%는 10만 원 더 주는 방식으로 주는 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경기도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만 돈 없는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소외감 느끼냐. 중앙 정부에서 그러니까 네. 그 타 시도도 그렇게 추진하면서 중앙 정부 돈을 더 내려보내려고 요구를 해야죠. 아, 지금 상반기 세수만 45조가 더 거쳤습니다. 그렇죠. 아, 요즘 뭐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부동산 세금도 많이 걷고 예. 지금 국간에 돈이 지방세들도 넘쳐나죠. 더 거치고 있어요. 네. 전체로 다 세수가 더 잘 거치고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지방세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 이 중앙 정부가 잘 판단해 가지고 이 경기도에서 하는 걸 비판만 하고 하지 말라 할 게 아니라 이걸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 계속 수상 계속 KTX 저는 막 100% 피켓이 피켓을 다 이제 붙이고 제가 다니셔야 돼요. 피켓 부자예요. 피콘 욕심. 제일 화면에 부자일 거예요 아마 화면에 두 개, 대한민국에서. 제 차량에 피켓이 한 5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 가끔 버려요. 가끔 버리. 이제 이슈 해결된 이슈는 버리고 네. 해결되지 않은 것들만 갖고 다녀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간다면 예, 아마 피켓 피켓팅을 제일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제가 많이 했을 걸요. 피켓 많이 한 예, 남자로. 1인시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뭐 피켓 종류 네.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고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에 택지비 건축비 거품 빼. 아. 오세훈 잊지 마자 예, 오세훈의 마음. 아유, 이거 서울시의회 옆으로 들어갔어요. 아, 정갈하게 진짜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오세훈의 자. 만행을 서울시가 바로 잡아줬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우리 안진건 소장과 월요일 또 힘차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역시 월요일에 안진건 소장이 만나면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의 그 모든 이슈가 정리가 다 되고, 아, 이런 민생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또 소장님.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 뭔가요? 예, 아, 또 이분이 등장하셨군요. 예, 이것도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 참 할 지금 말이 또, 너무 많죠. 또 다른 재판을 2개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 가석방 돼서도 재판 보러 가더라고요. 저는 사법부가 이번 가석방을 사법부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겠죠. 네. 이제 법무부 안 거니까. 근데 뭐, 지금 재판 2개 사법부가 그거 흔들림 없이 네. 잘못 있으면 또 구속 원발해야죠. 아, 그럼요. 가석방 영향 주면 안 되고요. 예. 재판
잘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모습까지 봤고요. 안 먹고 안 쓰고 10년 만에 산거 이게 진짜 고분양가 논란이 또 있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만 확 줄여도요. 네, 국민들이 살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함께 꿈꿔보는 시간. 네, 안진걸 소장과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건강하게 거꾸로 드셨어요. 맥도날드 불매 네, 이번 주도 항의 방문 갈 겁니다. 여러분 불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일단 알바 중징계 철회되고 네, 400개가 넘는 매장에 전수조사해서 아하. 위생점검 철저히 해라 네. 이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번 한 주 지켜보겠고요. 안종훈 선생님께 우리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응원으로 힘을 네.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오마이TV 화이팅. 정기 구독 많이들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10만의 클럽 예, 발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